코로나19로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인 시청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 지원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굿TV가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설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CCM 뮤직비디오로 주목을 받은 부산 동래중앙교회 찬양팀 예라머십이 디지털 싱글 앨범 더 블레싱 발매를 앞두고 있어 취재했습니다. 전국 505개 단체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부 출입이 어려운 장애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는데요. 특히 2가지 이상의 중복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전문적인 돌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 NGO 단체가 시청각 장애 아동을 직접 찾아가 감각 훈련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 센터가 시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촉각치료 방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청각 장애 아동은 시각과 청각에 중복장애가 있는 아이들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대부분 촉각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시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촉각치료 기관이 없어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촉각을 통해서 이제 그 인지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촉각 치료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그 예민하게 남아 있는 그 촉각을 이제 자극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죠. 촉각 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촉각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감각 발달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료로는 쌀티밥과 떡, 바나나, 물풍선 등이 사용됩니다. 뇌와 손을 자극해 소근육과 대근육을 발달시키고 표현력과 집중력 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최대 1년간 1:1 맞춤형 치료가 제공됩니다. 홍유미 헬렌켈러 센터 팀장은 영유아기 시청각 장애 아동에게 꾸준한 촉각 치료는 더 넓은 세상과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헬렌켈러 센터는 앞으로 시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촉각 치료사 양성 과정과 촉각 전문 치료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년처럼 온 가족이 모이기는 어려워졌는데요. 굿TV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굿TV가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연휴를 보내게 된 가운데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11일 오후 10시 10분에는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설 특집편이 찾아갑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 한 해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를 빅데이터로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와 그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패널로는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와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이 참여합니다. 탈북민 토크쇼 굿TV 오자유여에서는 북한 주민들만의 특별한 건강관리법도 소개됩니다. 탈북민들이 직접 소개하는 건강비법은 11일 오전 9시 이순실 씨의 브이로그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 13일에는 제자훈련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고 옥하는 목사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광인 옥하는이 방송되며 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이야기를 따로 모은 다니엘 기도회도 11일부터 13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방송됩니다. 전신마비를 이겨낸 박위성도 배우 신혜라 집사와 오윤아 집사가 나서 생생한 은혜의 간증을 다시 한번 전할 계획입니다. 굿TV 설 특집 프로그램은 각 지역 케이블과 스카이라이프, 올레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굿TV 앱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기도 콘텐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중앙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 예라머십이 지난해에 공개한 웨이메이커 뮤직비디오는 1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싱글 앨범을 준비하면서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박은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청년들이 찬양에 집중합니다. 부산 동래중앙교회 찬양팀 예람워십의 디지털 싱글 앨범 더 블레싱의 촬영 현장입니다. 엘리베이션 워십이 발표한 이 곡을 예람워십의 청년들이 기획부터 편곡, 연주까지 직접 담당했습니다. 조금 특별해 보이는 촬영 장소는 한국기독교 선교박물관. 동래중앙교회 비전선교센터에 위치한 이곳에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람워십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거기에 현대적인 음색이나 클래식한 음색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람워십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블레싱은 민수기 6장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예람워십은 이번 앨범을 통해 코로나19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팬데믹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이번에 제작한 더 블레싱 뮤직비디오는 12개 나라 언어로 번안돼 공개될 예정이며 필요한 모든 교회에 무료로 배포됩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전국 505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작업에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음선필 법대 교수는 개정안의 기본 이념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민주적 평등한 관계 형성이라며 법안명처럼 건강가정은 없고 다양한 가족만 강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하위법을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사회 질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최근 많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 우리 사회 기초인 가족과 법치주의를 단단히 지켜내는 초석을 마련하고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유지에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감염 위험,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상인들은 비수도권에만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완화되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 총리는 정부도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국내에 들어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은 백신이 국내에 공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의료 현장에 배포될 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내외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보관이나 유통 측면에서 까다로운 백신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과 지침 등을 적용해 실제 상황과 가깝게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대상으로 한 모의 훈련은 두세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9일 임기를 시작한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은 10명 중 2명 수준이었으나 이 비율은 2년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6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란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PC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이 두 자릿수로 크게 성장한 반면 방송, 인쇄 광고, 5개 광고 시장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기획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광고비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약 1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디지털 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조 7,1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이 PC 모바일 광고 시장을 성장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해외 유명 의류의 가짜 제품, 이른바 짝퉁을 대량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상표 의류 위조품을 제조해 온라인 판매로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한 미국 유명 상표의 위조품은 총 25만여 점으로 정품 가격으로 200억 원 상당입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원산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8일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야간 통행과 5인 이상 집회를 전격적으로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커지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여전히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의료진은 물론 승려들과 법조인, 교사와 공장 근로자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이 저항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매우 영리하고 터프하다면서도 민주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 연대 속에서 중국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빙하가 떨어져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급류가 댐을 무너뜨리면서 최소 2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엄청난 속도의 급류는 댐 인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파손시키고 강 하류로 내려가 도로와 다리 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확한 재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녹아 산중호수와 강의 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현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 정책을 새롭게 한 건데요. 테슬라는 가까운 미래에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용인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트코인을 받고 자사 전기차를 팔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9일 기준 한때 5천만 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형견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몸을 돌리는 순간 무언가 달려와 개를 덮칩니다. 바로 호랑이인데요. 중국 옌벤 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최근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호랑이를 마주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7년 헤이롱장성과 지린성 일대에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을 지정하고 4년간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하자 개체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역 당국은 주민들에게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원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천구 신일교회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신일 SOS 긴급구호뱅크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무담보, 무기한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성도와 관내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100주년을 맞은 기독청장년 면녀회 전국연합회에 축하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7일 열린 행사에서 후원금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의 존 칼빈 무덤에서 나온 나뭇잎과 꽃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지난 100년 동안 전국연합회는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으로 이어져 왔다며 앞으로의 100년도 같은 신앙으로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이 마스크 5만 장을 취약계층에 전달합니다. 마스크는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기증받았으며 감염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2월 중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가구당 25매씩 2,000가구에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변증전도연구소가 작은 교회들의 7문7답 전도지 300부를 무상으로 기증합니다. 전도지는 4영리 형태의 변증전도지로 2013년 출시돼 지금까지 2만 장 이상이 보급됐습니다. 창조와 선악과, 예수의 유일성, 옛날 사람들의 구원 등의 질문과 성경적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변증전도 방식의 전도지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비롯해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